자,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정국의 법대로 9월 16일 2부입니다. 자, 2부에서는 선거농단 플러스 사법농단 플러스 통계농단은 뭘까요? 국정농단이 되겠죠. 국정농단.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참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아요. 자,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거농단, 지금 김만배발 신앙님과의 그 가짜 인터뷰, 그 선거농단이 있었고, 사법농단은 지금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이재명의 사법방해, 이것도 사법농단이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명수의 사법권 사유화, 지금 그 지난 6년, 임기 6년 맞습니까? 대법원장? 예. 예, 6년 동안 사법권 사유화, 그 다음에 이제 또 통계농단까지 나왔습니다. 통계농단, 국민 눈속임 하는 통계농단. 그래서 다 합하면 국정농단이고 이런 국정농단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기극, 이 통계 조작은 사기거든요. 이 사기극을 벌였다. 그래서 사기 정권,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은데 일단 선거농단 사건 지금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됐죠. 10명으로 구성이 돼서 강백신 이제 팀장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좀 예상 밖으로 아주 정강스카처럼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구성된 지 일주일 만에 그 JTBC 뉴스타파 그다음에 그 한모 기자 또 기자 또 한 명 뭐죠? 기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네, 봉지욱. 자, 봉지욱. 네. 그렇게 신속하게 하는 이유가 뭐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물론 이제 증거인멸인데 제가 이게 강백신 검사 쭉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부터 주위에 친구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검사로서 걸어온 길도 보니 참 이게 짠할 정도로 뛰어난 이 사람에게 타고난 검사 같아. 야, 진짜 이게 열심히 해가 표창이 제가 본 검사 중에는 표창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와, 진짜 이게 서울대 나왔는데요. 진짜 열심히 하는 검사입니다. 저는 이런 검사 처음 봤어요. 조국 수사하고 이게 또 지방 가서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이게 공판에 왔잖아요. 강백신 검사가. 지방 저 자천되고 나서도 일하는 게 거의 뭐 일벌레 중독 아닌가. 잘못 걸렸네. 저는 이제 진짜 강백신 같은 검사는 저도 법조인인데 평판도 그렇고 제가 이게 객관적으로 우리 쭉 다 보거든요. 모든 걸 자료들 봐도 진짜 이게 검사다운 강골 검사입니다. 강백신이가 이 팀장이잖아. 지금 이제 반부패 부장이죠. 3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압수수색을요 한 게 저는 뭐 너무 당연한 게 첫째는 이제 뉴스타파야 뭐 아예 악마의 편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당연히 그 직원들이 다 이제 수뇌부부터 다 관여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때 막 직원들 동원해가 막았잖아, 처음에. 그래서 제가 한 이제 2시간 그때 반 동안 막았죠. 방송에서 전부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다 잡아야라. 특수공무집행방해. 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했잖아. 이렇게 제가 강하게 촉구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언론 자유가 또 떠들길래 언론 자유 속에 가짜뉴스 자유 없다. 언론 자유 속에 가짜뉴스를 만들할 자유는 없잖아요. 이거는 조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강하게 주장했고 그다음에 JTBC 있잖아. 이거는 이제 데스킹이 있잖아요. 아마 이게 봉지욱이가 지 혼자 할 수는 없죠. 위에서 이제 뭐 부장도 있고, 그다음에 보도국장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 그러면 이게 자료를 보고 검증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단독범이 아니다. 이 점에서 이게 JTBC 압수수색도 너무나 이게 당연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주거지 있잖아. 아마 이게 또 압수해 보면 뭐 재밌는 게 많이 나올 겁니다. 봉지욱이나 이런 이제 그 집 2군데 하고, 그다음에 언론사 2군데. 저는 가능하면 이게 물론 언론 자유는 존중돼야 되지만 이렇게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그다음에 중대하고 이럴 때는 이게 당연히 성역은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옛날에 뭐 소도처럼 도망가면 이게 완전히 불가침 영역 있잖아. 이건 언론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압수수색은 이게 정당했다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전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전과 후가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게 문재인 정권 전에는 정말 언론사 압수수색하고 하는 데 대해서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 때 하도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데 그 가짜뉴스가 그냥 뭐 저희들 통상 하는 이야기로 허접한 언론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도 공영방송 이런 데서 뭐 언론 그 가짜뉴스가 막 쏟아지니까 당연히 그것을 가려내야죠. 그래서 압수수색 저도 뭐 기자 출신이지만은 이번 압수수색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조금 전에 봉지욱 기자 말씀하셨는데 봉지욱 기자가
최근에 그 또 공영 매체 좌파 방송에 나와서 JTBC를 막 욕을 해요. 자기 있었던데. 그렇지. 사과했다고. 예, 사과했는데 사과했다고 그러면서 용산에 대고 절을 뭐 올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JTBC 자기 친정을 막 욕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는 이게 봉지욱 혼자 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자기들 위에 데스크들하고 경영진까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짜고 쳐놓고는 이게 꼬리 자르기를 하니까는 봉지욱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를 하니까 봉지욱이 또 열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측면도 있네요. 예.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핵심은 이재명, 어쨌든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여기에 그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을까? 이건데 최근에 그 정무방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정무방. 예, 이재명 성남시 옛날에도 이게 좀 언급됐었죠. 뭐 계속 언급되죠. 한 10명 정도. 그때 뭐 정진상 이런 김용 이런 사람들에 다 유동규도 들어가 있었는데 유동규가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정무방에 이재명이 간혹 들러서 이런저런 말을 참견을 하고 나간다. 그리고 핵심적인 일이 있으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정무방이 아주 비밀스러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대권 만들기.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 정무방에서 그러니까 김만배와 신학님의 인터뷰 내용을 비롯해서 이런 선거 조작을 대선 공작을 정무방 차원에서 논의가 됐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재명도 정무방에 자주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이재명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100%로 봐야 되고요. 예. 제가 이제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옛날에요. 예. 옛날에 그 대장동 터졌을 때 예. 그때도 이제 정진상이하고 김만배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그 인터뷰 조작 있잖아요. 예. 이게 옛날에도 검찰이 이미 의심을 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지금은 이제 정진상하고 김만배는 이제 거의 한 몸으로 대선 때 한 예. 몸으로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정진상이가 정무방의 또 핵심이면 당연히 알고 그다음에 이재명이도 이제 그 왔다 갔다 하지만 예. 정진상하고 이렇게 매일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이게 분신이잖아요. 예. 이걸 이게 몰랐다? 이거는 이제 도저히 뭐 저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예. 그다음에 그 신앙림 라인도 있죠. 아, 신앙림도 그렇죠. 이게 비례 2012년에 비례 신청했어요. 예. 민주당 신청했고. 쪽에. 예.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의 여러 가지 언론 대응팀이 있잖아요. 예. 그게 신앙림이가 당연히 다 알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처음부터 이게 완전히 밀착이 돼 있었고요. 예.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주장하는 거는 봉지욱 있잖아. 이자도 이게 계좌 추적을 해라. 아. 이걸 제가 촉구합니다. 예. 과연 이게 신앙님이만 1억 6,500을 책 3권에 받았을까? 이런 이게 봉지욱이가 아무 대가 없이 과연 이게 기자로서 공작할 이유가 있을까? 의문이 들잖아요. 예, 일단 의문이죠. 예. 의문 들잖아요. 예. 그때 1억 6,500을 신앙님이가 받았는데 네. 봉지욱이도 이게 큰 역할을 했잖아요. 과연 이게 다른 게 없을까? 네. 저는 이제 봉지욱의 자금 추적도 예. 다 해라. 예. 이렇게 검찰이 촉구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압수수색 과정에서 뭐가 이제 나오는 증거를 가지고 소환을 할 테고 소환을 해서 필요하면은 뭐 계좌 추적까지 다 하겠죠. 예. 예. 그렇게 앞으로 그런 그 과정을 밟아가는데 그러니까 봉지욱도 그렇고 지금 JTBC 이 뉴스타파 여기에 대한 지금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퍼나른 스피커들이 있잖아요. 네. 좌파 스피커들. 지금 세 사람은 고발을 했죠. 그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김어준, 최경영, 주진우. 그다음에 신장식은 고발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자, 지금 김어준은 이 JTBC에서 나와서 JTBC가 아니고 그 교통방송에서 나와서 혼자서 지금 방송을 뭐 유튜브를 하면서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장사를 하고 있고 최경영, 주진우, 신장식은 여전히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상황인데 일단 이게 고발을 했는데 형사처벌까지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 김어준이가 제일 명백한 것 같아요. 예. 김어준이는 이제 그 3월 7, 8일 선거 전날이죠. 예.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 이걸 갖다가 소개하면서 뭐랬냐면 이게 오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기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예. 바로 근데 이거는 유권자가 투표하기 전에 참고할 만한 매우 중요한 정보다. 야, 이거는 뭐. 유권자가 투표하기 전에 이걸 참고해라. 예. 이 말이 그냥 이재명 찍으라는 말이에요. 그러죠. 맞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 기사는
윤석열이가 근데 그 검사가 아니고 완전히 대장동의 몸통이다. 박영수한테 로비당해가 커피 하나 타주고 무망한 게 먹한 걸 검사냐. 따라서 그 이재명 찍어라.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선거법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아예 그냥 선거법에도 반하는 거죠 원래는. 공소시효 지나고. 그건 지났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 이거는 이제 시효가 뭐 10년 이하니까 많죠. 따라서 이제 저는 김어준 건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아예 노골적으로 개입했고요. 그다음에 그 주진우 있잖아요. 이자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김만배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김만배 목소리가 직접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상당히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강조했거든요. 근데 김만배 목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김만배는 전문적인 거죠. 아, 그렇죠. 자기가 이게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김만배도 이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김만배 진술은 실제 거기에 저기 그 녹취록 원본 전문도 아니고 발췌된 거잖아요. 발췌된 거. 그러니까요. 따라서 저는 이제 그것도 문제고요. 주진우도 그다음에 그 최경영은 이게 뭐라고 했느냐? 이자는 이게 또 이랬더라고. 김만배는 나무하고 신앙님이하고 말이 세 명이 일치하니까 이거는 좀 신빙성이 있네요. 야, 김만배하고 나무기하고 신앙님이하고 일치하니까 의미가 있다.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나무기가 이게 처음에는 김만배한테 쏘갔잖아. 쏘갔죠. 미국 도망갔을 때, 야 나무가 그때 커피 타준 게 윤석열 맞지? 교란. 이게 쏘갔잖아요. 근데 나무기가 나중에 번복했잖아요. 번복했고 그 조호영하고 대질신문까지 했는데 그것에도 번복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따라서 이 세 명 당연히 저는 고발한 게 맞고요. 그다음에 신장식이는 저는 이게 전형적인 국학아시아하는 자입니다. 신장식이는 변호사죠. 네, 변호사죠. 근데 국학아시아라는 게 법을 좀 알면서 이게 세상을 속이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랬던 신장식이 뭐랬냐? 김만배가 경험한 걸 직접 얘기했으니까 증거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좀 법률 용어를 막 섞어가지고 하니까. 아니 김만배가 경험한 걸 직접 했냐고. 그러니까. 김만배가 조우영 씨한테 들은 이야기잖아. 그렇죠. 전문적인 거잖아. 이게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는 천하가 다 알아. 가짜인데 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진짜로 하더라도 김만배는 들은 거잖아요. 그렇지. 조우영 씨한테.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재판하면 조우영이를 법정에 불러요. 그래서 이게 직접 커피 타냐 물어봐요. 그렇겠죠. 이게 법리잖아. 근데 신장식을 모를까요? 저는 이게 완전히 국학아시아에서 대국민 사격을 펼친 게 신장식이다. 지금 이게 김어준이가 물러나니까 신장식이 1위래. 빨리 이게 마이크 뺐고요. 빨리 이게 구속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 중요한 대안을 검찰이 합니다. 중요한 이 제안이에요. 이게 또 검찰이 방송을 보니까 법무부에 이 4명을 이제 수사해가 구속하면요. 꼭 이 한 방에 구속시키라. 한 방에 독방에 위협자는 한 방에 우리 방 하나의 교도소. 4인실에. 뭐 그렇죠. 4인실에. 4명을 이렇게 각자 수감시키지 말고. 홍도방. 원래 보통 독방은 안 줍니다. 김어준이 독방 까면 안 돼요. 이화영이 정도 돼야 독방 주지. 그렇죠. 이화영이 독방 줄이니까 또 막 탄압한다는데 독방은 특혜입니다. 그렇죠. 특혜죠. 저는 이게 이놈들에게 조잘조잘 원래 한패잖아. 반드시 구속을 시키되 김어준 그다음에 주진우, 최경영, 신장식 한 방에다가 4명 잡아여놔라. 저끼리 뭐 안에서 떠들던 유튜브는 못할 거야. 교도소에서 유튜브는 못하지만 4인 홍도방에 4인 방에다가 구금시키라. 이 4명을 같은 방에 이렇게 제가 촉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따로 구금시키지 말고 4명 한 방에. 따로. 그리고 보면 또 그 말씀 제가 들으니까는 이 사람을 구속시키려면 한꺼번에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한 명만 시키면 나머지 3명이 막 또 떠들고 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공영방송의 경영진도 이제 교체가 되잖아요. 교체가 되면은 이런 부분부터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있죠. 또 이제 안민석이 하고요. 그다음에 우상호가 나왔죠. 거기 조수진 의원이 국회에서 폭로했지만 안민석이 하고 이게 주진우가요. 아니 우상호가요. 한 달 전에 이걸 알더라고. JTBC나 보도하기도 전에 윤석열이 뭐 커피 어쩌고저쩌고 Y10이나 딴 데서 이 방송을
했어요. 그때는 이게 아무도 모를 때거든요. 예. 이걸 이렇게 조순인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어떻게 알았네, 당신들. 예. 저는 안민석이나 우상호가 충분히 이쪽 있잖아요. 예. 김만배를 통한 정지상 이쪽이나 그다음에 신앙님 쪽이나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 자꾸 커피로 공격한 따라서 이제 그 두 명도 네. 뭐 6인방으로 해가 두 명도 잡아야면 더 좋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입이 건질건질했을 텐데 아마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다, 지금 아니다, 대선 직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막 그 조정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거농단, 대선 공작이 일어났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어난 겁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권 검찰이 검찰발 기사를 썼는데 봉지욱이 검찰발 기사예요. 예. 그런데 문재인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오보인 줄 알면서도 오보 대응을 안 했고 거기다가 이 조서, 신문 조서가 봉지욱에게 넘어간 것은 검찰에서 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방조를 넘어서 적극 참전을 했을 가능성도 지금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저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됐으니까 살펴볼 거고 그거는 선거농단입니다. 자, 사법농단. 자, 이재명의 사법방해는 일부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자, 김명수의 사법권 사유화 이제 임기 끝나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 임기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임기 끝나면 이제 그 횡단보도만 하나 건너면 돼요. 횡단보도. 예. 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예. 횡단보도기 대법원에서 건너면 중앙지검입니다. 대법원에서 큰 횡단보도 말고 옆에 횡단보도로 건너는. 아니 대법원에서 음. 서초역에서 예. 그 반포대교 오는 그렇죠. 그 횡단보도 아, 그 횡단보도. 그 건너면 중앙지검이에요. 바로 중앙지검이네. 중앙지검. 예. 바로 이제 그부터 가야지. 집에 가기 전에 지금 이제 밑에 사람 조사 다 끝났거든요. 지금 어떤 사건? 김인겸 옛날에 법원행정 차장 있잖아. 그렇죠. 그 사건이죠. 그 사건. 사건. 예. 그 사건이 관련자들 다 여기 조사 끝났어요. 예. 이제 김명수만 부르면 돼요. 임성근 사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임성근이 그때 그 소위 말하는 사법농단 사건에 해가지고 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현직 부장판사니까는 그런데 민주당이 탄핵을 쳤는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악화돼서 사표를 내니까 김명수가 아니야,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탄핵 추진하는데 당신 사표 내면 안 돼. 그래서 민주당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눈치를 본 거죠. 눈치를 본 건데 나중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그 대화 녹음이 공개가 되어버렸죠. 예. 그 이제 그 사건입니다. 예. 저희 이어서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소개하면 예. 저희 사무실은 이제 임성근 판사하고 친한 변호사가 있어요. 아, 예. 제가 이제 그 점심 먹으면서 쌩쌩합니다. 제가 여기 저는 녹음하는 법 몰라요. 아, 예. 그 녹음하는 사람 싫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물어봤지. 이건 녹음됩니다. 방송하기 위해서. 예. 아니 그 임성근 판사 어떻게 대법원장하고 통화하면서 그 녹음까지 하냐. 저도 궁금했어요. 예. 이게 좀 심한 거 아니냐. 예. 어떻게 그 조직에 저 녹음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 예.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지적을 했더니 임성근이 녹음한 까닭은 제가 지적을 했죠. 예.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이면 안 했을 텐데 김명수는 거짓말의 명수라 이거야. 거짓말의 명수. 이걸 평소에 알고 있대. 저 사람은 평소에 밥만 먹으면 거짓말이니까 분명히 또 녹음 안 하면 거짓말할 거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녹음했다는 거예요. 명수는 거짓말의 명수다. 거짓말의 명수다. 김명수가. 예. 그걸 이게 평소에 은행을 알고 있대. 예. 옛날부터. 워낙 거짓말을 잘하니까. 예. 저게 100% 거짓말할 거다. 그럼 자기도 살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녹음했다는 거야. 들어보니까 저도 이게 녹음 안 하지만 김명수하고 대화하면 녹음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것도 있대요. 그거 거짓말 했잖아요. 그거 거짓말 했잖아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똑같은 놈 있잖아. 또 이재명. 아. 이자들도 대화하면 녹음해야 됩니다. 예. 그 자리에서 말하고도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고 뭐 사람 모른다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지금 이화영까지 그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김성태 그러니까요. 날강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예를 들어 뭐 선량한 사람하고 뭐 선배님하고 저하고 대화할 때 녹음한 적 있습니까? 네. 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재명이나 김명수나 조국이나 뭐 특히 문재인이죠. 네. 야 이거는 100% 녹음해야 됩니다. 녹음 안 하면 이게 바로 말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두 부류의 인간이 있네요. 말할 때 녹음을 해야 될 인간이 있고 녹음 안 해도 될 인간이 있는데 자, 김명수는 녹음해야 될 인간에 속하는데 그래서 그럼요. 그 이제 밑에까지는 다 그 조사가 끝났고 네. 이제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김병수. 그렇죠. 예. 거기 직권 남용이죠. 예, 예. 사표 수리를 안 한 게. 그다음에 그 국회에다가 답변했잖아. 그런 적 없다고. 그렇지. 거기 허위 공문서 작성이죠. 그래서 허위 공문서. 문제가 되는 거죠. 국회에 이걸로 그 아마 부를 걸로 예, 예.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조사할 게 많아요. 예. 요게 이제 그 현재 혐의고요. 앞으로 이게 좀 더 조사해야 될 게 예. 옛날에 그 재판 충실 예산이 있거든. 재판을 충실하게 하는 예산이 있어요. 예, 예, 예. 이걸 이렇게 전용해 가지고 재판 충실 예산. 예. 이걸 전용해서 예.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가 관사에 1년 3개월 살았죠. 네, 관테커. 야, 네. 거기에 그 손자 놀이터 그네까지 만들어졌죠. 예, 예, 자상한 그게 할아버지. 횡령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며느리가 한진에 근무했잖아. 근데 한진이 그때 땅콩 해안 사건 조현아 예, 기억나죠? 예. 이 재판에게 이기고 나서 예, 만찬을 했잖아. 예. 관사에서 일반에게 며느리 속한에게 변호사들 불러서 만찬한다? 예.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이런 것도 이게 문제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게 조사할 게 많다. 예. 김명수도 이래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걸 또 전직 그 대법원장이 또 검찰에 계속 또 불려가는 그런 상황도 좀 예상이 되고 또 하나 더 짚어볼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김병수에 대해서 이제 퇴임 얼마 안 남았는데 월요일 날 최강욱 그 조국 아들에게 허위 그 인턴 증명서 발급해 준 혐의 그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2심대로 판결을 받으면은 배지 날라갑니다. 최강욱 바로 월요일 날 바로 배지 날라가고 그다음에 다음 총선에 출마도 못 하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김명수가 이것을 마지막 자기 재판으로 하는 이유가 일종의 그 마지막 부역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을 부역하기 위해서 파기 한 총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가능성도 있나요? 이게 혐의가 뭐냐 하면요. 그때 왜 조국이 집에 컴퓨터가 있었죠. 예. 동양대하고. 예. 이거는 이제 그 김경록이라고 기억납니까? 예, 그 회계사. 자산관리인. 자산관리인 그렇죠. 김경록. 예. 정경심 자산관리인. 그렇죠. 예. 이분이 그 조국 집에서 컴퓨터를 빼나갔잖아. 예. 그때 조국이가 고맙다 그랬죠. 고맙다고 했죠. 그다음에 동양대로 갔죠. 예. 또 컴퓨터 빼돌렸잖아. 야밤에 빼돌렸죠. 그럼 이게 빼돌렸다는 말은 컴퓨터 처분권을 김경록이한테 사실상 넘긴 거죠. 예. 넘긴 거예요. 넘긴 거죠. 근데 그때 김경록 씨가 한 11일 뒤에 이 컴퓨터를 검찰에 갖다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김경록 씨한테 넘겼으니 네. 김경록이가 갖다 주면 포렌식 하면 되잖아. 그렇죠. 거기서 이게 최강욱이 증거물이 놓은 거죠. 증거물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최강욱이나 조국은 야, 이 컴퓨터 내 건데. 내 건데 내가 참관해야지. 왜 내 참관 안 하고 포렌식 했냐. 이 주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1, 2심에서 예. 야, 조국이 너 컴퓨터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지 않냐? 예. 1년 동안 돌려달라 한 적이 없어. 네가 빼돌린 거 아니냐? 예. 물론 이게 유시민은 뭐 이걸 증거 보존했다 하잖아. 증거 보존. 뭐 개변을 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거물을 빼돌려 가지고 그놈한테 넘겼으면 그놈한테 처분권을 넘긴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김경록 씨가 처분권을 받았으니 검찰에 갖다 줄 수 있지. 맞잖아요. 이게 1, 2심의 판결이에요. 이게 저는 이걸 전화배치까지 간 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정도는 이게 부에서 그냥 기각하면 되거든요. 시간 끌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시간 끌기 위해서 전화배치 갔는데 이걸 만약에 파기시키면요. 정경심이나 조국 재판도 영향 줍니다. 그렇겠네. 그 컴퓨터가 증거 능력이 없으면. 자체가 증거 능력이니까. 따라서 이게 설마 대법원이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걸로 봐요.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니까는 김명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13명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과반이 이제 뭐 보수 쪽으로 넘어왔죠. 김명수는 이게 표결도 거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수가 낮은 사람부터 기명을 합니다. 그때 이재명 선거법 기억나시잖아요. 권순일이가. 기억나시죠? 그렇죠. 제일 기수가 낮아. 이번에 뭐 처음 들어갔잖아. 권영주이다. 그러면 이게 나는 기각. 그다음에 나는 파기. 나는 기각. 이래 1대1, 2대2 막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이게 대법원장은 관행적으로 제일 높은데 다수다가 한 표 줍니다. 6대6이 됐을 때는. 그러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지는데 그렇게 잘 안 되죠. 보통은 이게 높은 데다가 6대6을 그렇죠. 지금 13명이 하면 6대6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7대5였죠. 7대5로. 그때는 12명만 했거든. 한 명이 빠졌단 말이에요. 왜 이재명이하고 친하다고 그때 김선수가 빠졌을 거예요. 배척 사유 재척으로. 회피했죠. 회피.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 진짜 6대6 갔는데 김명수가 마스크 쓰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맞아요. 파기 이러면 김명수는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어요. 진짜 최강욱이 그러면
조국이나 정경씨가 이어주거든요. 예, 예. 설마 이게 그런 짓 하겠어요? 예. 아마 그 전에 저는 뭐 8대 5나 아마 이게 7대 5가 돼 있으면 전체가 기울어졌으면 네, 그러면 팔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이고 아마 이제 자기는 어떻게든 최강 문제를 해결하고 왜 이거 해결하면 요거 드무니까 그래서 가는 거지 뭐 파괴시켜 주려고 살려주려고 잡은 건 아니고 책임 회피하려고 오케이. 김명수는 그래 비겁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수도 싫어하고 예. 좌파들도 싫어해. 좌파들도 김명수 엄청 싫어합니다. 예. 최강이 살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자기 면피하려고 하는 이거 거예요. 마지막 면피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 최강욱은 자기 편이라고 자기 편이죠. 자기 편인 김명수에 의해서 일단은 배지가 날아가는 어쨌든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생기네.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더 제가 이 선거농단, 이 지금 사법농단까지 지켜봤고 마지막으로 선거농단이 한마디 더 예, 김명수 예. 김명수. 형량은 형량. 김명수의 형량은요. 예. 제가 여기 절대적으로 한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양성태가 7년이면 김명수는 70년이다. 구형이죠. 구형이. 예. 으로. 하여튼 양성태의 10배는 노린다. 양승태. 저는 양성태 억울하다 봐요. 예. 진짜 이게 그때 일본하고 그 판결 강제징용 있죠. 예. 이거 뒷거래가 아닙니다. 예. 이거는 이게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이렇게 늦출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걸 갖다가 재판 안 했다고 난리거든요. 예. 저는 양성태 대법원장은 상당히 억울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양성태가 7년 구형하면 김명수는 70년이다. 70년 하여튼 어떤 경우도 10배는 놓여야 된다. 10배로 이게 더 구형돼야 된다. 더 사법권을 사유화하고 예. 사법 질서를 오히려 대법원장이 어지럽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국정농단으로 완성이 되는데 통계농단. 자, 통계농단 지금 오늘 조간신문도 그렇고 지금 떠들썩합니다. 집값, 소득 통계 조작, 문재인 정부 국민을 속였다. 조선일보 뭐 그런 기사도 나오고 감사원 발표입니다. 장하성, 김상조, 김수현, 김현미를 비롯해서 22명 검찰 수사 요청하고 조작된 통계, 부동산 정책과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패를 감추는 데 썼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기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 최종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제가요 2018년 예. 8월 28일 날 데일리안에 예. 그때 통계청장을 바꿨잖아요. 예. 그때 그 황수경 청장이요. 예. 13개월 만에 잘린 거예요. 그때 막 눈물까지 보이잖아. 예. 그러면서 이게 아예 통계를 모르는 강신욱. 그렇죠. 그때 보건 쪽의 전문가거든. 예. 그걸 임명했잖아. 예. 이걸 제가 이제 강력하게 비판하는 데일리안에 실렸습니까? 데일리안이 그 제 코너가 있었거든 옛날에. 2018년 8월 28일자. 제목이 누가 앞으로 통계 믿겠냐? 통계가 아니라 정책을 바꿔야 된다. 예. 이런 글을 제가 썼는데 예. 그때 그 통계의 날이 9월 1일입니다. 우리 통계가 1896년 예. 고종 때 예. 대한제국 그때 그 처음으로 근대 통계가 나왔거든. 예. 그게 9월 1일 통계 날인데 그 제가 이제 그 칼럼에서 뭐라 했냐면 아니 민간의 통계위원이 많잖아. 근데 우리 국민의 예산으로 왜 통계청을 왜 두느냐? 예. 통계청의 설립 목적이 있잖아. 예. 제가 홈페이지 가봤어요. 예. 가보니까 이제 통계청은요 정확성, 그다음에 필요한 거 유용성, 그다음에 시적절하다 할 때 시의성, 예, 그때 이걸 갖춘 신뢰받는 통계를 생산해서 정책의 성과를 가늠하고 예. 정책이 잘했냐 못했냐 평가한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이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로 삼는다. 이게 목적이 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통계라는 것이 지금 현상을 제대로 이제 객관화 수치화하는 거잖아요. 네. 수치화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야지 올바른 정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의사들이 이 진단을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듯이 이 통계가 정확해서 그것을 가지고 진단을 해야지 정책 방향이 나오는데 이게 엉뚱하게 사기 쳐버리면은 정책이 거꾸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특히 부동산 있죠. 제가 이제 이거 한국감정원에서 강사였어요. 제가 옛날에 보상복귀 감정평가사들 강의를 했어요. 예. 책도 썼어요. 일타 강사. 예. 근데 지금요, 우리 재판할 때 감정원 걸 잘 안 해요. 지금 이제 국민은행 있죠. 예. 국민은행 보면 전국 아파트 시세 표가 나오죠. 있습니다. 예. 이거 가지고 이제 재판합니다. 대부분. 거기 이제 민간 쪽에 오히려. 예. 옛날에 부부간에 이혼한다. 그럼 아파트를 반 나누게 되잖아. 그럼 이게 7억이다. 그럼 3억 5천 주라.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은행의 아파트 값은 막 올라. 근데 그럼 감정원도 올라야 되잖아. 예.
근데 감정은 오르니까 압박을 해. 예. 야, 너 예산 없어. 예산 잘라버린다. 이래가 이게 낮아져. 예. 그러니까 국민은행 통계와 감정원 통계가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이게 압박해서 조작했다. 예.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예. 이거는 저는 중대범죄다. 왜? 부동산 정책을 23번인가 실패했죠. 예. 이걸 덮기 위해서 감정원을 압박해가지고 예. 직권남용이죠. 예. 무리하게 조작했다. 예. 이게 첫째 조작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통계 조작 이것도 상당히 그 국정농단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금까지는 윤석열 정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정무적 판단에서 국가 그러니까는 뭐 화합 이런 차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안 간 측면이 상당히 있어요.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 보면은 전부 다 선거농단, 사법농단, 통계농단 이게 다 국정농단인데 그 꼭대기에 문재인이 있기 때문에 그 문재인에 대한 사법 처리도 지금 불가피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저는 보는데 그 마지막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제 지금 그 정책실장 4명에 네. 그 장하성이 그 김수현 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4명. 예. 그다음에 김현미 장관 예. 이런 사람들. 김상조 그 김상조하고 예. 그 정책실장 4명. 김수현 예. 4명에다가 이제 김현미 예, 장관하고 이게 다 이제 고발했거든요. 예. 이건 이제 수사후의 꼭대기에 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예. 뭐 그거는 그냥 불을 보듯 뻔한 명약 관화. 예. 불을 보듯 뻔한 거고요. 특히 제가 이제 이때 통계청에서 잘린 게 그 하위 20%의 소득이에요. 네. 이게 소득주도 성장을 맞아요. 비판한 거거든요. 예. 소득주도 성장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최저임금 올려주면 예.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니까 경제가 발전한다. 네. 아니 월급 많이 주고 경제가 발전하면 어느 나라가 이게 발전 못하겠어요. 최저임금 올려주려도 돈을 벌어야지 올려주는 그러니까 거죠. 그때 실업자가 86만 명까지 넣었잖아요. 예. 이걸 또 통계 조작했어요. 그때 조작했습니다. 그때 하위 20% 소득이 더 줄어버렸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바꾼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제대로 이제 지금 통계를 냈다고 그렇죠. 냈다고 바꾼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통계청장이 영린을 건드린 거지. 사기를 쳐야 문재인 되는데, 사기를 영린을- 쳐야 되는데 사기를 안 치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정책실장 4명을 움직이려면 이게 장관까지 움직이려면 문재인 말고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럼요. 예. 이건 문재인 수사는요. 예. 지금 이게 캐비넷이 하나하나 쌓이고 있는데 총선 끝나면 안 돼. 이재명이 잡아였고 예. 총선 끝나면 예. 조사를 해야 되고요. 예. 제가 이제 그 칼럼의 마지막으로 결론을 하나 소개하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칼럼이 결론은요. 네. 통계 조작은 여론 조작 못지않은 민주주의의 중대한 적이다. 그렇죠. 경제 성적이 나쁘면 정책을 바꿔야지. 통계만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그 사기죠. 그러면서 현 정권의 경제 성적표는 예. 통계가 없어도 국민들이 체감으로 더 잘한다. 그렇죠. 이래버렸지. 예. 국민들이만 더 성적 낙제점이라는 거 더 잘하나 체감으로 예. 아파트 값이 몇 배 뛰는데 예. 통계 보고 국민이 평가하느냐고 어려되게 체감으로 더 잘한다. 예. 이렇게 제가 질타를 한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났던 다 일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선이 끝나면 또 이 국가 그러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라도 그런 걸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좀 꼭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겨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면은 또 뭐 요소야대 되면은 아무것도 또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총선에서는 꼭 이겨야 된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9월 16일 보내드린 6회 상쾌 통쾌한 서정국의 법대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